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여러 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거든요. 네. 첫 번째 대책이 유기치 대책, 규제 대책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 대책이 공급 대책이 구치 대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치 대책과 유기치 대책에 규제하고 공급하겠다고 하는 상황들이 나왔는데 전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시장의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의지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9월을 전후해서 부동산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그래서 매 집값, 네. 전월세, 삼중, 이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게 트리플 강세. 강세를 가져가면서 사람들한테 고통을 안겼는데 처음에는 단순하게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만 집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느끼면서 배가 아프죠.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뭐냐면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올라가면서 전세가 씨가 마르고 월세값이 급등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집이 없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남의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내 집을 살려고 했던 중저가 아파트가 있는 서울의 나머지 지역까지 다 올려놔서 집을 못 사게 만들었으면 기본이고 여기에 대한 전세의 씨를 말리고 월세를 높여서 살고 있는 세입자들한테 모두 고통을 안겨준 게 이재명 정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이 올라갔잖아요. 제일 두려워했던 게 부동산으로 올라간 돈이 증시로 빠져줘야 되는데 증시에서 번 돈이 부동산으로 빠질까 봐 두려워서 계속 이 증시에 관한 얘기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요. 어떤 일들까지 발생하냐면 전세가 씨가 말랐잖아요. 계약에 대해 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금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주식 투자하라니까 부동산 자금이 주식으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들을 겪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머니 부부 얘기가 이제 로 넘어가는데 그 대목에서 잠깐 한숨 쉬고요. 예. 그 실제로 대통령의 그 국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토론회, 그 다음에 이어서 한성숙 그 총리의 국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토론회. 근데 그게 그게 그거더군요. 그 시장이나 언론의 반응 매우 차가운데 한성숙 그 총리가 엊그저께 했던 부동산 국민 토론회 그거에 대한 그 반응 한번 볼까요? 그 중앙일보의 그때 7월 28일자 사설을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 7억 원 시대가 됐다. 극심한 전월세 난 대책이 시급하다. 그래서 도대체 그 집값 올라가는 세금 폭탄 얘기만 했지 전월세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는 그걸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를 보면 똑똑한 한 채를 겨냥해서 보유세, 거래세 결국 다 올린다. 이런 쪽으로 방향이 딱 잡힌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이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더 이상 입을 열면 안 돼요. 네. 지난번 토론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발언으로 마땅히 지적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세 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전세 제도는 연착륙을 시켜야지 정부가 이게 없어지는 게 정상이다 혹은 이게 경착륙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전세 대출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면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그러면요. 지금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 어떤 생각 들까요? 물론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 번 남은 분들은 2년을 그래도 더 버텨볼까 생각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특히 30, 40대 부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어떤 거냐면 앞으로는 대통령의 말을 보니까 전세대출 받기도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어떻게든 연끌해서라도 작은 집이라도 정말 사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이게 그리고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4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전세 대출이 1.2억이 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 돈은 2억 8천이잖아요. 네. 이런 분이 만약에 신혼부부여서 6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지금 대출이 3억 2천까지 됩니다. 그럼 자기 돈 2억 8천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매매 시장에 대거 신규 진입을 합니다. 그럼 6억짜리 집이 그대로 6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발언은 수많은 임차인들을 불안하게 하면서 동시에 집값도 더 상승시키는 기름을 붓는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내놓을 거면은 대통령이 더 이상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고 차라리 입을 닫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아주 명쾌하시네요. 대통령 입 열지 말라. 부동산과 증시에 관한 한 실제로 대통령의 그 부동산 정책을 보면 핵심이 세금으로 부동산 답자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시장의 현자 혹은 그루라고 해도 괜찮을 분 같죠?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이 아주 통렬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고 또 말씀 나누죠. 예.
역대 정권이 부동산 문제와 세금과 결부해서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면은 부동산이 잡힐 것 같지만 부동산 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마치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세금이에요. 근데 세금에 이 사람들이 세금의 논리를 기본적으로 모르면서 자꾸 세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금의 논리 이거 뭡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도 얘기했어요. 세금 정책 잘못 쓰면은 폭동 일어난다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부동산 연구 많이 하셨죠. 우리 저 오세훈 시장과 같이 네. 연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 정책 이거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로 딱 구분을 짓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약간 죄악시하는 것 같아.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서 얻게 되는 부동산 값 상승에 대한 소득을 이거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세금을 때려서 부동산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이걸 뺏어서 나눠줘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올 상반기 때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가 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국토부가 계속 규제 정책, 공급 정책 막 하다가 결국 답이 안 나오니까 야 됐고 내가 직접 나선다라고 참전해서 쓰기 시작한 게 뭐냐? 그게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얘기를 네. 본인이 직접 합니다. 중과유예. 네. 를 양도소득세 중지하는 추가유예를 거죠.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딱 하면서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 채 갖고 있는 거 왜 봐줍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속이 시원하죠.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그 세금 사랑, 세금 집착이 왜 나오는 겁니까? 좌파라 해도. 가진 난 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가진 자들의 불로소득의 세금을 때려야 된다는 기본적인 발상을 갖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집값이 잡힌다면야 이재명 대통령 박수도 치고 함께 해드리고 싶은데 세금을 부과하면서 절대로 집값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집값은 세금을 맞은 사람한테서는 고통스럽고요. 고통스러운 만큼 그 고통을 전가해야 되니까 세금에 대한 조세 전가를 세입자한테 하게 되고 세입자는 결국은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몰리면서 이 부분이 부동산 값 상승으로 밀어 올리게 되면 전월세 씨가 마르고. 결국은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 세금 걷어가는 정부 빼고는 이득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 혹시 세금 걷어가는 정부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획원 관료, 그 기획원 카르텔. 그 사람들은 본능이 국고에 무조건 배불리 채워넣자. 이런 경제기획원, 그러니까 재정경제부 관료들이죠. 그들의 무조건 증세하고부터 보자라는 그 본능. 이것에 포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혹시 현재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는 그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올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법인세를 얼마나 많이 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라 곳간이 모자라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께 세금을 더 걷어서 곳간을 채워야겠다 이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네. 보고 결국에는 민주당 정권 특유의 공급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에 대한 기본적으로 잘못된 시각.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서울에 빈 땅이 없어요. 새로운 택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공급을 하려면은 결국 재건축 재개발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가 팩트와 안 맞는 얘기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신규 공급 효과가 큰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실제로는 매우 커요. 네. 예를 들면 저기 강동구에 가면 둔촌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있잖아요. 네. 거기는 재건축을 해서 세대수가 2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송파에 가면 헬리오시티 있죠? 거기가 가락시형을 재건축한 건데 재건축해가지고 6,600세대가 9,510세대 됐잖아요. 44% 늘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대규모 재건축은 순공급 효과가 커요. 서울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까지를 재건축하면 2만 6천 가구가 5만 가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배관시하느냐? 앞서 우리 김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런 것들이 집을 갖고 있거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누리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공급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매우 교조적인 부동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공급에서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수요를 틀어막아야 됩니다. 각종의 방법으로 대출을 틀어막고 그걸로도 집값이 안 잡히니까 세금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2005년에 종부세를 도입했고 2006년에는 종부세 부과하는 기준 시가를 9억에서 6억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해 어떻게 됐어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년 동안 24.1% 올랐습니다. 그때까지 오른 것 중에 1년간 오른 폭으로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 실패해봤는데 결국 똑같은 길을 또 가고 있으니까 야당으로서는 정말 신나라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동산 얘기만 해도 할 말이 타산 같은데 지금 증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얘기 증시에 같이 한번 해본다면 증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삼전 닉스라 그럽니까? 두 분 회장과 글로벌 빅테크들 모여서
샴페인을 터뜨렸죠. 뭐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은 그 다음날 어저께죠. 최악의 증시 사태를 맞았어요. 그 서킷 브레이커랑 뭐죠? 사이드카 동시에 발동이 되고 오늘 보니까 더 떨어졌죠. 5,600포인트 6천 미창에 뚫렸습니다. 이 정도 5,600까지 떨어졌죠. 이거 아주 5,500대네요. 긴급 수혈 5,500대라고 하네요. 와. 이거 당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김용범 실장 같은 분이 희생양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 하이닉스 어제가 16%가 빠졌는데 지금 현재 시각으로 어제 16% 빠진 데서 12%가 더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가 되면 제가 어저께 저 SNS를 보다가 민주당의 부대변인하고 있는 여선홍 씨가 올린 글 네. 봤어요. 정부 여당을 믿고 투자하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그 사과해서 될 일입니까?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솔직하다. 네. 왜냐하면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왜냐면 이 사람 좀 솔직하다. 지금 집권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김용범 정책실장이랑 이재명 정부의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코스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돈이 어디론가 많은 돈들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돈들이 부동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 부동산의 돈을 증시로 빼야 된다는 생각들을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선 부동산에 있는 돈들을 가지고 증시에 넣었다가 지금 고가에 넌 내 자산 중에 상당수가 날아가서 어찌할 바를 몰라는 사람들이 있고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너나 없이 증시가 잘 된다. 코스피 네. 만 간다. 뭐 삼성전자 50만 전자 하이닉스 끝까지 간다 이런 얘기 듣고 나니까 주변에 보니까 뒤늦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 있냐 이렇게 보니까 막 1억 얼마씩 해요. 아이고. 그리고 현금이 어디서 하냐니까 신용 내서 예. 빚 내서 한 사람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그간 몇 달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어제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게 중국발 반도체가 나오면서 빠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한 달 전까지 어떤 일들을 했어요. 이 반도체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아주 정말 유한한 자원으로 호남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이걸 우리가 키워갈 수 있다고 모든 것들 장밋빛 전망만 쏟아냈던 게 이 예. 정도의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한 시장 상황과 현재가 이것저것 다 뒤바뀌면서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단일 종목 뭐 레버리지 ETF인 거야? 그거 풀어갖고 증시 변동성을 아주 굉장히 악화시킨 일종의 주범으로 꼽혔는데 오늘 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커진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레버 김용범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경질해야죠. 아. 경질하는 게 답입니다. 왜냐면은 자 무슨 예탁금을 3천만 원 이상 넣게 하고 20주 이상 거래하게 하고 그다음에 교육 시간을 1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레버리지 ETF에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 예. 그 투자를 멈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본전 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쨌든 매일같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변동 상황을 따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예탁금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올렸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코스닥의 수급이 더 나빠집니다. 예. 혹은 코스피 다른 개별 종목의 수급이 더 나빠질 겁니다. 다른 종목에 보유하고 있던 그 주식을 팔아서라도 예탁금을 맞추려는 그런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문제만 가지고는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2억 원 금융위원장도 그러면은 각자 계좌에서 20%까지만 레버리지 ETF를 거래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추가 대책까지 내놓겠다는 그 언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문제가 크게 벌어졌어요. 6월 한 달 동안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대금이 212조예요. 그리고 코스닥은 원래 그 일평균 거래대금이 한 10조에서 15조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7월 달 들어와서는요. 한 4조, 5조 막 이 정도로 수급이 나빠졌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 증시 문제 이거 굉장히 그 좀 불안 심리가 쫙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시간은 다 됐고요. 한 30초씩만 이 증시 문제, 부동산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 말씀만 좀 뭐 좋은 아이디어보다도 아주 그 어떻게 우리가 그 자세를 갖춰야 될지 그 말씀도 좋고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통령 즉각 SNS를 삭제해야 됩니다. X를 일단 삭제하고 예. 부동산과 경제에 관한 메시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뒤로 싹 빠져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 한 2분 하면 안 돼요? 아, 김병민 부시장 빨리 가셔야겠죠. 45초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네,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어요. 시장 이기는 정부 그리고 없다.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본인의 집을
근저당을 아, 근저당 방식으로 팔면서 체험을 해봤을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AI 피크아웃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영구 불변의 호황인 것처럼 착각하고 정부가 특정한 지역에 투자를 밀어붙인다든가 특정한 방향으로서의 투자를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그 원칙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그 X 있죠, SNS 그거 중지하세요. 그리고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이 말씀 정말 강렬하게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그거 명심하십시오.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대 악재를 만났습니다. 부동산 분노, 증시 파탄, 보안 수사권 폐지, 공소 취소 추진, 그리고 연임 개헌 논란입니다. 지지율은 석 달 만에 20%포인트로 폭락했죠. 6.3 지방선거의 경고를 잊은 채 시장과 다투고 법치를 흔든 결과입니다. 권력의 오만과 도치가 민심 이탈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에겐 겸손과 신중, 한 호흡의 쉼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이 벌거숭이 임금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우리 김병민, 송영훈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